자, 중간고사들 보느라고 고생도 많았죠? 고생 안 했나 보네. 자, 그럼 중간고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중간고사에서 두 문제가 같은 문제였죠? 하나는 황제내경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는 황제내경과 상한론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 썸머리를 보고 했나? 조금은 좀 뭐랄까 좀 아쉬운 점이 꽤 있었어요. 썸머리를 그렇게 안 봐도 될 걸 갖다가 썸머리 만들어서 구체적 썸머리 보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수업했던 것만 가지고 해도 되는데 꼭 네이버나 이런 인터넷 찾아서 하려고 하고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앞에 분만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거의 뭐 도토리 키재기지만은 여러분은 조금 더 큰 도토리 아픈 말은 납작한 도토리 좀 이랬어요. 내가 수업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요, 여러분들한테 새롭고 뭐 특별한 거 원하지 않죠.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일부만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면 되는 거지 뭐 아주 특별하게 써라 뭐 이런 거 아니니까요. 이런 거 쓸 때도 여기서는 특히 상한론과 내경과 상한론의 관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 소문 연론의 이야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80명 중에 한 사람만 그걸 딱 썼어요. 나머지는 다 이상한 소리 쓰고 뭐 진짜 이 달나라 갔다 오고 대부분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한 사람만 그 이야기 내가 수업 시간에 했던 이야기 한 문장 써놨는데 원래는 그 문장보다는 그 뒤에 문장이 더 중요했어요. 소문 연론에 보면은 첫 번째 제1장이고 이게 제2장인데 제2장에 보면은 여기서 지백일 상한일일에 거양수지하고 2일에 양면수지하고 3일에 태양수지하고 4일에 태음수지하고 5일에 소음수지하고 6일에 거름수지하니 해서 육경이 상한론에서 말한 육경이 태양, 양명, 소양, 태음, 소음, 거름 이런 순서로 지나가죠. 그 육경에 대한 설명이 요 소문 연론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한론은 황제내경의 내용 이론을 갖다가 끌어와서 그 증상에 맞는 상한이라는 증상에 맞는 이 처방들을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변증들을 좀 더 새롭게 구성한 것이죠. 크게 봐서 여러분들 틀린 게 아니죠. 대부분 학생들이 그 내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서 상한론을 만들었다는 내용을 썼어요. 커다랗게 그냥 거의 둥그런 답듯이 커다랗게 썼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갖다가 안 써주니까 점수를 줄래야 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쪽 분반은 그 루브릭에서 3311 요걸 기본으로 줬고 여러분들은 2311 요걸 기본으로 줬어요. 점수가 1이 가장 좋은 점수인데 저쪽은 3311 여러분들은 2311 해서 뭐 조금 차이가 좀 있지만은 했는데 그렇게 주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구체적인 내용을 못 썼다는 거예요. 상한론과 이 내경의 관계 했으면은 거기서 진짜 구체적인 관계만 써야 되는데 뜬금없이 강평분 이야기 나와요. 그건 다 점수가 깎았어요.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갖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갖다 막 집어넣고 뭐 13, 14 뭐 이런 이상 숫자 쓴 사람들 몇 명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특이하게 쓴 것들은요. 내가 아무리 채점하다 보면 기억을 하죠.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되면은 나는 어떻게 느끼냐. 먼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그 두 친구가 그대로 같이 썼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두 사람을 일부러 찾아서 점수를 더 깎아야 되겠죠. 부정행위라는 했다라고 인지를 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썸머리 보고 답안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할 수 있지만은요. 채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썸머리에 있다 없다를 모르죠. 나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썸머리 모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오프라인으로 시험 봤을 때 보면은 둘이서 그대로 짜고 쳤네. 짜고 썼네. 하면서 그 두 사람은 따로 골라서 여러분이 외우고 그냥 썼지만은 내가 채점할 때는 그것이 부정행위를 인식해서 이 두 사람 거는 부정행위 처리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썸머리 갖다 공부하는 게 공부할 땐 편하지만 답안 쓸 때 그 썸머리 그대로 답안 쓰면 안 돼요. 근데 아직도 그렇게 썸머리 쓰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썸머리대로 쓰면은 채점하는 입장에서는 부정행위 어떤 이 위험성도 많이 보인다. 특히 이상한 글자들
좀 특이한 글자들, 상한눈은 뭐 13, 14 뭐 이런 거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썼으니까 여러 사람 골라서 다 점수를 깎느라고 나도 고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좀 안 썼으면 좋겠고, 그냥 수업 시작을 했던 내용만 해서 쓰면은 내가 그래도 익숙한 거니까 그냥 채점하자 쉽게 넘어가는데, 새로운 거 쓰면 항상 더 관심 있게 보죠. 그러면서 잘못된 것도 베꼈구나 그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했던 정도만 가지고 답안을 써도 충분하다. 새로운 거 보고 쓰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지금 그래 일단 하시고, 그래서 요것처럼 요 내용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건 앞으로 내경 시간 원년 시간에 배울 거기 때문에 내가 언급은 안 했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책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보니까 전혀 안 돼 있어서 요 이야기를 하니까요. 상한론에 나오는 상한론의 육경이라는 것은 내경에 나온 육경을 갖다가 이끌어와서 쓴 것이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내경과 상한론 따로따로가 아니고, 내경에 있었던 이론의 어떤 기반을 근거로 해서 상한론에서도 그 육경이라는 걸 이끌어왔고, 거기서 이제 이끌어오면서 상한에서 직접 임상, 코비드19와 메르스와 증상 차이가 좀 나죠. 그 증상 차이 구체적인 것들을 갖다가 상한론에서는 증상 차이를 갖다 집어넣은 것이고, 그 내경에서는 기본적인 그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것이다 라고 봐줘야 돼요. 그래서 상한과 이 내경이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고, 상한에서는 내경을 인용해서 왔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대부분 쓰는 것이 내경을 얘기하면서 도교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썼더라고요. 도가 이야기를 안 써도 될 것들을 많이 썼어요. 쓸데없는 얘기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필요한 얘기. 내경에서는 어떤 그 의학의 기반을 거의 완벽하게 이루었다라고 봐주세요. 90% 이상은 내경에서 기반을 마련했고, 그 구체적인 임상에서는, 상한론에서는 구체적인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처방이라든가 변증론치에 관련되는 부분을 좀 더 강조했다. 뭐 그 정도만 써도 되는데, 좀 다른 이야기들을 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있었고, 또 구체적인 어떤 관계를 갖다가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좀 더 수정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봐줘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맥상에 대한 걸 봤더니, 저쪽 1분반 친구들은 이렇게 좀 많이 했어요. 1분반에서는 이렇게도 하고, 대부분 이렇게 했어요. 왜 이렇게 했나 보니까 샘플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썼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특이한 사람이 뭐 이 사람도 약간 특이하다 볼 수 있겠죠.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 그림 보고서는 어떤 걸 표현한 것 같다. 이렇게 잘 표해요. 여기 음악 시간에 박자 그 세기 같은 거 표시할 때 강약, 중강약 이런 거 하는데 저거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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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이렇게 표시한 거. 그럼 이 사람들은 강했다, 약했다, 강했다, 약했다 하는 걸 갖다가 표시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림에서 그렇게 그려놨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뭐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좀 셌다가 약했다, 셌다, 약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매개 셌다, 약했다 하는 경우가 있나요? 거의 유사하게 뛰죠. 뛰는 게. 저렇게 셌다, 약했다 하면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아직 여러분들 맥에 대해서 안 배웠으니까 내가 느끼는 게 이렇게 느꼈다면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맥을 좀 더 배웠는데 맥이 저렇게 뛴다면 이 사람이 뭐 어딘가 문제가 있을 거구나 하는 걸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네, 없고요. 우리 분반에서는 몇 사람만 이야기를 한번 하게 할게요. 자, 이민석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민석? 네. 마이크 좀. 설명 좀 해줘봐요. 저는 일단 왼손가락으로 오른쪽에 총관적 상부 맥진을 했는데, 이제 우촌맥
그러니까 왼쪽 검지가 가르치고 있는 부분은 명확히 느껴지지만 그 힘이 약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관맥은 명확히 느껴지면서도 또 힘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청맥만 되게 힘이 약했는데 마치 요거트 빵 반죽처럼 이렇게 쫙 퍼지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깊이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정상맥에서 크게 벗어난 것 같지는 않은데 청맥에 살짝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뭘 그린 걸까요? 그 예시로 올라온 사진 때문에 그렇게도 한번 표현해봤는데 그냥 왼쪽 거를 약간 그래프화 시켜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 여기에 대한 평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뭐 이야기랑 평가 같은 거. 그러면은 이 친구 누구죠? 한수빈. 한수빈 또 있어요? 네. 맥이 일정한 세기와 박자로 뛰는 게 느껴져서 저 동그라미를 일정한 간격으로 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일정한 간격과 크기를 띄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다. 근데 위아래는 어떨까요? 네? 이쪽 어떻게 보면 위아래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한 겹이 아니라 이렇게 두 겹으로 쌓였는데 그 이유는 뭐 혹시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할 거 있으면 이야기 해주세요. 괜찮아요? 자, 오늘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예요. 요거에 대한 설명 많이 하고 지금 여러분들 조장에 들어간 문제는 그냥 시간 조금 줄 테니까 그 마무리해서 올리는 걸로 하고 그거 발표는 안 하도록 할게요. 또 이 친구 황서영 어디죠? 뒤로 마이크 주시고 요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집 봤을 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약간 터지는 느낌이 들어서 폭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위로 뛸 때 좀 탁 터지는 이런 느낌이 나니까 좀 세다는 느낌이 나는 거겠네요. 네. 맥이 좀 세다. 또 뭐 같이 이야기하실 분 있어요? 이야기 좀 해주시고요. 요건 누구죠? 한다솜. 어딨어요? 네. 일단 저는 맥이 되게 약하다고 생각을 했고 세기도 약하고 크기도 약간 엄청 작은 물방울이 톡톡 치는 느낌이 들어서 처마 밑에 이제 물방울이 떨어지는 정도의 세기와 근데 속도는 좀 빠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요 처마에서 끝에서 물이 톡톡 떨어진다 이런 느낌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내경에 나오는 설명이거든요. 한번에 똑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분맥이 나니까 뭐 대맥인가 맥이 처마 끝에서 물이 똑똑 떨어질 때 나타나는 느낌이 같다. 굉장히 추상적이죠. 그 맥을 잡았을 때 그렇게 느끼고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어서 내경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을 이제 점점 시대가 흘러가면서 좀 바꿔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말로 설명하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죠. 이 물방울이 요 처마 끝하고 요 바닥하고 높이 차에 따라서도 느끼는 감각이 많이 달라지겠죠. 1m짜리냐 5m짜리에 따라서도 느끼는 것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좀 애매하지만 내경수도 이렇게 말을 표현했어요. 맥에 대한 표현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거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본진. 네, 마이크 뒤로 좀 주세요. 네.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거. 저는 맥을 짚는데 그냥 손끝에서 느껴지는 그 감각에만 일단 집중을 해봤는데 마치 그 풍선에 바람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부풀었다 빠지는 느낌이 인상 깊어서 그렇게 그렸고,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러니까 풍선에 들어왔다 나가는 바람의 양과 그 빈도가 있을 건데 그거는 처음에는 되게 불규칙했는데 그 차분하게 앉은 상태에서 하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안정되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예. 이야기하기 전에 계속 이야기 그냥 손 들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터는 동안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파형으로 그리잖아요. 이거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샘플로 이 파형을 주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이렇게 파형을 그리는데, 그래서 우리 여기 분반에서는 좀 달리 그리는 경우가 꽤 있었죠. 이렇게 달리 그리는 경우도 있어서 좀 나름대로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맥을 이렇게 잡아서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이게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나만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것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다른 사람도 이걸 봤을 때 이런 맥이구나 하는 걸 갖다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게 의학에 있어서도 그림이 이제 점점 그런 쪽으로 발전하면서 그대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대에는요, 말씀 좀 주시세요. 송나라 시대에 이런 맥에 대한 그림을 갖다 그렸어요. 상대 내경에서도 맥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아까 처막 끝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대부분이 글로써 표현했었죠. 글로 맥에 대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글로 표현하는 걸 갖다가 좀 수정하고 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맥에 대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하니까 파형으로 그리기도 하고, 이만희 학생처럼 동그라미 막 그려가면서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그려도 좋고 저렇게 그려도 좋아요. 어떻게 그렸던 간에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런 거 같구나.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이런 거 같구나 라고 인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그것이 나름대로 이론화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맥에 대한 부분도 이 송나라 시대에 드디어 맥에 대한 걸 갖다가 그림으로서 설명을 하려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한번 그림을 한번 표현해보자 라고 해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샘플로 준 것 말고도 여러분들은 좀 더 다양하게 아주 창의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서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설명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맥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이렇게 잡으면서, 지금 여러분 맥에 대해서 배우지도 않았고 맥을 잡아본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도 맥을 갖다 설명을 하고, 이제 그것이 점점 쌓이면서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내 맥을 잡으면서 그 맥을 잡은 내용들이 어떻게 내가 느껴지느냐, 내 손가락에서 어떻게 저걸 느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이런 부분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도록 계속 좀 맥을 많이 좀 잡아주세요. 그러면은 맥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설명해 볼래요, 이거? 열심히 그렸는데. 예. 저는 1학년 때도 맥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원숭이가 그 글러브 끼고 권투하는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권투하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걸 이제 2학년엔 발전된 그림으로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약간 총관척 3개의 손가락을 대니까 이 느낌이 뭔가 미세하게 다른 것 같아가지고 원숭이들끼리 경쟁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네. 네. 그 위에 그림은 더 크게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그린 거 보여주려고 올린 거예요. 그래서 맥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이 되고, 그 설명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규격화가 돼야 되겠죠. 비슷하게 다른 사람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인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앞으로 필요하겠죠.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럴 작업이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책을 쓰고 만들고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샘플이
자, 이게 나오죠. 여기 샘플에서 보면은 자, 책이 찰병진암이라는 책이에요. 시발이에요. 시발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찰병진암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뭐 찰병진암 해놓고서는 요것이 부맥 표시를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이렇게 표시했죠. 그 다음에 요것이 활맥, 동그라미 그려놓고 구슬이 또르륵 있는 거.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이걸 갖다가 이런 그림들을 다 모으니까 이렇게 아마 모여지더라 라고 해서 찰병진암이라는 데서는 맥상 시기도 해서 맥상이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부맥은 이렇게 맥 전체에서 크게 위로 뜨는 이런 맥상, 내맥이라든가 이런 맥은 아래로 있는 맥상, 하맥도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뱀 가는 것처럼 이렇게 있다 해서 위로 가는 거, 가운데 있는 거, 아래로 가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 이 맥이 좀 깔깔없다는 표시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지그재그 표시를 해가지고 깔끄럽다, 좀 원활하다 하는 부분들 꽉 찼는데 좀 빈 것처럼 이렇게 하얀 부분이 많이 생긴다라고 해서 약하다, 유하다, 허하다 하는 식으로 나름대로 이런 걸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걸 보니까 100% 찬성은 못해도 저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하겠구나. 글로 써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 그림을 갖다 그릴 필요 없죠. 맥에 대한 설명, 또 내가 맥에 대해서 누구한테 가르쳐준다 할 때 내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고 그걸 갖다 그림에다가 설명을 해주면은 그 설명이 듣는 사람이 맞다 하면은 맞게 되는 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맥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이론이랄까 새로운 글을 갖다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이 발전하는 이런 과정 중에서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게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송나라 시대에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맥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 진단할 때 요거는 소화지문이라고 써 있죠. 소화지문. 어린 아이들은 맥을 못 잡아요. 그죠? 아이들 맥을 잡으려면 굉장히 어렵죠. 어른 손가락은 굉장히 두꺼운데 아이 손가락 하나만 잡아도 맥이 다 안 잡히니까, 그럴 때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두 번째 손가락 여기를 봐요. 두 번째 손가락의 안쪽 여기를 쭉 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정맥이 흘러가죠.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손가락에서 정맥 흘러가나 안 흘러가나 보여요, 안 보여요? 두 번째 손가락에서 정맥. 핸드폰 찾을 게 아니라 손에서 손가락에서 정맥 찾아봐요. 파랗게 정맥 보이나 안 보이나 한번 쭉 밀어보세요. 정맥을 쭉 밀어보고 정맥이 어떻게 흘러가죠? 자, 해부학적 지식에서는 정맥이 어디로 가야 돼요? 손가락 정맥 어디로 흘러가요? 여기서요. 심장 안 하는데. 자, 이 가운데로 가요, 옆으로 가요, 뒤로 가요, 어디로 가요? 한번 그려보세요. 정맥 흘러가는 부분. 정맥 어디로 흘러가요? 가운데로? 네? 자, 정맥이 가운데로, 두 번째 손가락 정맥이 어디로 가는가? 자, 빨리 찾아봐요. 어디로 가요? 가운데로? 자, 여기 정맥이 가운데로 간다 했는데 맞아요, 틀려요? 해박 뭐였어요? 해박 D 나왔어요? F 나왔어요? 빨리 찾아봐요. 해박의 정맥이 어디로 흘러가나? 자, 해박 교수한테 그거 얘기할까요? 여기서 흘러가는 정맥이 요 가운데로 흘러간다 라고 했다. 누가? 예과 2학년 학생들이 하면 아마 해박 교수 팽 돌걸요? 성적 낸 거 다시 한번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운데로 흘러가는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죠? 네. 손가락 가운데로 흘러가는 게 옆으로 흘러가죠. 이렇게 아까 뒤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F 나온다니까. 똑같이 F는 F 나올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옆으로 흘러요. 이렇게. 어른들은 잘 안 보이죠? 어른들 잘 안 보이고 어린아이들 보면은 어린아이들 항상 보이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보이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네, 그거요. 자, 어린아이 아니어도 이렇게 보이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정맥이 보이는데 그걸 가지고
이 Y가 어떻다는 걸 판단했어요. 그래서 이 파란 정맥이 경기가 났을 때 쭉 올라와요. 이게 이만큼까지 쫙 올라오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이상이 있을 때 이 파란 정맥이 점점 이렇게 올라와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정맥이 올라오는 부위를 따라서 풍관, 기관, 명관이라도 이만큼 올라오는 풍관에 병이 있다. 이만큼 올라오면은 기관에 문제 있다. 저만큼 가면은 명관에 문제 있다. 명관에 문제 있으면은 뭐겠어요? 아, 목숨에도 문제가 있겠구나.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요 손가락을 가지고 맥을 보는 그런 방법으로서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해서 맥을 보는 게 아니라 증상을 갖다 파악하는 이런 방법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림으로 그리니까 어디에 있는 걸 갖다가 표현할 수 있겠구나. 그냥 말로서 두 번째 손가락에 어디 하면은 잘 모르는데 두 번째 손가락에 그림을 여기다 이렇게 그려줬으면 더 좋았죠.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문제가 있어서 병이 된다라는 걸 파악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렇게 혀를 갖다 놓고도 혀를 보는데 말로 설명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그림 그려서 뭐 그림도 어렵지만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하니까 조금은 좀 편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써 의학 이론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송나라 시대에 발전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각 조장에게 조별로 이 문제 나간 것이 송대에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갖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 gem과 몇 개를 비교해봐라.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송대 상한론 연구의 방법은 주의 정리 보충을 나눠주는데 그 중에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 다음에 교정의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그 다음에 송대 유박 반약의 추세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했는데 이것이 가장 쉬워요. 유박 반약의 추세가 가장 쉽고 나머지는 쉽지 않은 이런 부분이 되고 있거든요. 조별로 발표 시간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발표 시간은 거의 없고 아마 정리하다 보면 시간이 다 될 것 같은데 발표를 좀 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까요? 발표자를 좀 늘려야 되니까. 발표 지금까지 안 했던 사람 중간고사 문제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한번 해보죠. 발표 한 번도 안 했던 사람 있죠? 점수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표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테니까 발표를 좀 중간고사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문제 내가 안 볼게요. 그냥 나 어떻게 썼다 이것만 이야기하고 발표하는 걸로 할게요. 발표 안 해도 되겠어요? 발표 안 할래요? 자, 발표 다 해서 이제 뭐 체크 안 해도 되겠어요? 예. 저는 항진의견과 상한론의 관계를 주춧돌과 기둥의 관계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진의견은 새로운 집의 기초를 다지고 틀을 짓는 것처럼 중의학의 이론 체계를 형성했고 주춧돌과 같이 중의학의 기초와 원천을 쌓아준 것이 항진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져진 집의 틀 위에서 인테리어를 하고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우는 것이 상한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한론은 항진의견의 내용을 계승하고 이전의 동시대 사람들의 임상 경험을 결합하여 자세히 기록을 해놓은 책입니다. 상한론을 저술하기 위해 항진의견과 난경 등 다양한 서적을 참고하여 서술하였으며 내경의 내용 또한 많이 인용되었음을 강의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매우 자세히 치법 적용, 방제, 약물 등을 구분했으며 수많은 그림들과 함께 생생한 임상 정보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항진의견과 상한론의 관계는 주춧돌과 기둥처럼 항진의견이 중의학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그 위에 상한론이 항진의견의 내용들을 인용하여 더 세세한 임상 경험과 대처 방법 등을 덧붙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근거들로 항진의견과 상한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좋은 얘기 할까요? 나쁜 얘기 할까요? 예, 좋은 얘기. 당연히 상한론과 황제내경. 황제내경은 모든 의서의 기반이 되죠. 한약에 있어서 모른다 싶으면요, 황제내경에 근거했다 하면
거의 맞아요. 동의보감과 황제경 관련 있냐 없냐? 당연히 관련이죠. 내경이 우리가 딱 끌어왔어. 그래서 주춧돌과 기둥이었나요? 네. 주춧돌과 기둥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 황제내경에서 주춧돌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 새로운 이론들은 그 주춧돌 위에 기둥을 세워서 새롭게 뻗어나가는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해줬죠. 그죠? 굉장히 잘했는데 안 그래도 나쁜 소리 해야 돼요. 아니 나쁜 소리가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렇게 썼을 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한 80점 이상 줄만하죠.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겠어요? 본인은 몇 점? 본인은? 네, 100점 만점에 95점.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준에서 95점 줘도 뭐라고 안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볼 때는 나는 여러분들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써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이야기한 것이 정답은 정답이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부분이 조금 결여됐어요. 구체적인 부분에서 아까 그 상한론에서 임상 부분 이야기 좀 해줬잖아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황제내경과 상한론이 그러면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느냐? 그 연결고리는 설명 못 해놨죠. 그 연결고리 갖다가 연결고리가 아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썼으면은 만점 줄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해서 그 부분 부족하다 보니까 좀 점수를 많이 못 주게 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수 쓰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데 이거는 거의 챗 GPT에 물어봐도 이랑 비슷하게 해줘요. 그 어디야 카톡의 아수거 거기도 보면은 그 상한론에서 약간 이상한 소리지만은 내경에 대해서는 거의 여러분이 쓴 거와 유사하게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들이 하는 내용들이 거의 뭐 그런 이 AI랑 수준이 비슷하면은 좀 서운하죠. 내가 서운해요.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좀 더 수준 높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대부분이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 끌어와서 쓰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하지 계속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스스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만 그것만 가지고 써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채점을 하다 보면 채점할 때 보면 아마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수님들 입장에서 채점을 하다 보면은 좀 신기한 이야기, 특이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만약에 이 친구가 한 것처럼 기둥과 주춧돌과 기둥이다. 좀 특이하죠. 여기서 이렇게 주춧돌과 기둥이라고 그런 용어를 쓴 사람이 있을까요? 주춧돌과 기둥의 역할에 해당한다. 없어요? 그래 많이 썼다면 이 친구가 주춧돌과 기둥이다. 내가 봤을 때 특이하다라고 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몇 장 또 시험 채점 하다가 또 한 서너 장 뒤에 또 주춧돌과 기둥이 나온다. 하면은 내가 볼 때 어때요? 비슷한 거 또 있네? 그 다음 또 한참 가다 보니까 또 있어요. 그럼 이 세 사람은 컨닝했네? 컨닝은 아니죠. 똑같은 이 자료를 보고서 썼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교수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 수업은 그게 좀 덜하지만은 직접 이 오프라인 시험 보는 경우에 그렇게 썼다면은 교수 입장에서는 이 친구들 컨닝했네? 얘가 다 뽑아. 채점 다시 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썸머리 보는 게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은 그런 어떤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 실제로 임상 교수님들이 그렇게 많이 하세요. 겨우 시간 내서 채점을 했더니만 답안이 왜 이렇게 똑같냐? 출출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야기해 주죠. 애들 썸머리 보고 하는 거라 그래. 그냥 참어. 이렇게 하는데 그거 가지고도 이렇게 약간 헷가닥해서 점수를 이상하게 내시는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썸머리 좋지만은 썸머리 그대로 쓰지 말고 썸머리 갖다 여러분들이 수정해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담당 교수가 익숙하게 했던 거,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만 가지고 써도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새로운 거 보고 쓰려고 하지 말고 네이버 찾고 뭐 찾고 해서 쓰지 마세요. 내경에 대해서 뭐 이상한 소리 쓴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경하고 도가 이야기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내경하면서 도가 이야기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죠? 많이 썼죠. 다 필요 없는 내용들을 이렇게 너무 썼는데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수업 시작에 했던 내용만 가지고도 그것만 해서 내경과 상한론 두 가지 관계를
그쪽에 좀 더 집중시켜서 어떤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면 훨씬 더 좋은 정답이 됐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쪽 1분반보다 훨씬 좋은 답안을 써냈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예. 좀 더 정확한 답안을 더 써줘서 좀 점수 차이가 좀 꽤 평균이 좀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인데 뭐 어차피 우리 수업이 절대평가하니까 뭐 큰 차이 안 나겠지만은 그런 좀 차이가 있고 다른 수업에서 이런 이 주관식 문제 같은 거 할 때 좀 더 너무 특이한 답안을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하면은 좀 이렇게 안 좋아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다른 이야기 할 사람 있을까요? 예. 관계 얘기하는. 뭐 아무거나 해도 먼저 상한 잡병론은 장준경이라는 사람이 저술한 책인데 이를 중심으로 상한 학파가 생겨났을 정도로 중요한 책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이 상한 학파는 명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했으면서 한의학의 외관병, 변주눈치에 깊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러한 서적이 편찬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대 이전에는 기초 연구를 하는 의경학파랑 경험방을 수집하는 정리 운영하는 경방학파가 존재했는데 이 두 의학 유파가 양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황제내경이 바로 여기에 말한 의경학파의 서적입니다. 장준경은 위의 두 학파의 장점을 취합하고 이를 집대성해서 아까 말한 상한접병론이라는 서적을 편찬하였습니다. 결국에 상한접병론은 황제내경을 어느 정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상한접병론이 쓰인 동안 말년에는 사회가 혼란했기 때문에 원서가 훼손되어 온전한 판본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위진 시대의 왕숙하라는 사람이 책 가운데의 상한 부분을 정리하고 다듬은 게 상한론입니다. 결국에 상한론 역시도 황제내경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경과 상한론의 관계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대부분 이야기할 때 이 두 가지 관계, 큰 관계로 보면은 다들 정답을 말했죠. 그래서 의학과는 굉장히 보면 쉬워요. 앞시대보다 뒷시대가 뭐든지 다 발전했죠. 본초, 그다음 뭐 처방, 약물, 변증론치 같은 것들이 다 앞시대보다 발전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질병에 대한 인식도 발전하고 뭐 해서 크게 써서 정답은 오답은 아닌 이런 답안을 쓸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상황들 하나하나 찝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해주면은 훨씬 더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각 조별로 나간 주제가 맥결, 그 다음에 송제 상한론 연구 방법, 교정의소국, 송제 유박바닥의 추세인데 상한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상한론이 누가 만들었죠? 장준경. 어느 시대쯤 되죠? 후한년 제작 언제쯤? 몇 년도? 한 AD 100년 정도. 그 정도 가요. 뭐 정확히 않지만은. 자, AD 100년 정도에 그 당시에 코비드19가 생겼어요. 코비드 100이 생겼어요. 그래서 코비드 100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죠. 아무래도 지금보다 그 의료 영역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런데 장준경 요 분은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서 우리 동네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타깝다. 그래서 나도 의사라고 하면서 의술을 좀 펼치고 있었는데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갖다가 다 책으로 써서 후대에 또 이런 일이 생겨나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좀 대처할 수 있게 어떤 대비책을 마련해 놓자. 라고 해서 그 서문에 써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을 쓰려니까 막막하죠. 어떤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론적 근거가 없으니까 내경이라든가 그 당시 유명한 책들을 다 뒤져보니까 내경에
이런 식의 증상이 있었더라. 아까 말했던 요 내경 소문 연론에 보면은 뭐 태양, 양명, 소양, 태웅소음, 거름이라는 육경으로 전변되는 과정이 있더라 하는 것 갖다가 보고서를 이걸 이끌어오면 되겠다 하고 이끌어와서 그 내용을 갖다가 내용에 내경 있는 내용에다가 실제 임상에서 있었던 그런 몇 가지 부분들 약간 달라지는 부분들을 갖다 추가한 것이죠. 그러면서 상한론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경이 가장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책들을 갖다가 보고 그러니까 내경에서는 처방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왔으니까 처방 이야기 못하지만은 내경 이외의 다른 책들은 그 당시에도 처방서가 있었을 것이니까 그런 처방서를 보면서 이끌어오면서 상한론에 있는 이 처방들이 구성이 됐겠죠. 그래서 장정현 선생님이 직접 새롭게 처방을 만든 것도 있겠지만은 예전부터 있었던 처방에서 변방을 하거나 변형을 시키거나 또 뭐 추가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면서 약물들이 언급이 됐었고 그러면서 질병 변하는 과정들이 워낙 빠르게 질병이 변화하다 보니까 병이 변하는 과정들을 기억을 하고 기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병이 변하는 과정들을 아주 급속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병이 변하면서 거기에 따라 쓸 수 있는 처방들. 그래서 대부분 상한론에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책은 아니지만 하여튼 글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장정현 선생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어떻게 됐나 몰라요. 그러다가 그걸 건든 사람이 누구죠? 상한론을 갖다 언급한 사람이 누구 있죠?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두 사람 있었죠. 누구예요? 상한론에서 이야기한 사람. 장진건 뒤에 왕 뭐예요? 왕수카. 네, 왕수카 하면 생각나는 게 또 있어. 맥경. 네, 그래서 맥경과 맥경을 갖다 한번 연구해봐라 라고 해서 나왔죠. 왕수카라는 사람이 맥경. 자, 그럼 왕수카와 맥을 갖다 연구한 사람이 상한론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죠? 맥을 연구한 사람인데 왜 상한론을 갖다 언급했을까? 상한론에 보면요, 중견도서라는 책에 보면은 상한이라는 예를 들어준다. 상한예가 있고 그 다음에 변맥법, 평맥법 뭐 이런 맥에 관련된 부분들이 앞부분에 나와요. 상한론 조문 나오기 전에 앞부분에 맥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왕숙화 선생이 거기다 추가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왕숙화 선생 말고 또 다른 사람 또 누가 하나 있죠? 당나라 시대. 먼저 시간에 배운 이야기 한 사람이죠. 당나라 시대. 예, 선사막의 성금방. 여기에 언급이 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상한론을 갖다가 연구했나 어떻게 했나 몰라요. 지금 남아있는 걸로 보면은 그냥 성금방에 빠진 부분이라면서 보충시켜놓은 상한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송나라 시대가 오다 보니까 송나라 시대 되니까 송나라 시대에 우리가 지금 여기 5, 6조 가는 교정의소국이 만들어지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앞시대에 있던 모든 의서를 모아가지고 교정을 하자. 자, 송나라 시대의 3대 발명품이 있죠. 송나라 시대 3대 발명품. 문과학생들 알죠? 송나라 시대 예? 뭐야? 금속활자? 그 고려 아니에요? 나침반 종이 망원경 나침반 종이 화약 종이? 자, 종이 누가 발견했죠? 종이? 예? 예. 송나라요? 한나라. 종이는 아니고. 예. 그럼 뭐가 있을까요? 종이랑 연관이 깊어요. 예? 누가 꿈을 그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요. 누군가 정답 얘기했어요. 예? 내가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누가 옆에서 얘기해줘요. 그렇죠. 인쇄술 정답이에요. 정답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자신 없이 그래요?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죠. 자, 인쇄술. 인쇄가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죠? 예? 그죠. 대량으로 하면서 옷자가 없어지겠죠. 옷자가 있으면 그게 다 옷자가 되고 막거나 찢거나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숙제를 낸다. 의학사 책을 다 벗겨와라. 라고 숙제를 내면요. 이 친구는 창의적으로, 수선생님 창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창의적으로 이 책에 있는 몇 가지를 떼고서는 막 자기 쓰고 싶은 거 써서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꼭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은 것이죠. 이 친구는 착실하니까 있는 거 그대로 다 열심히 썼어요. 이 친구는 아주 꼼꼼하다 보니까 있는 거에다 더 추가를 해서 막 더 집어넣었어요. 그럴 수가 있겠죠. 옛날 사람들은 인쇄술이 있기 전에 어땠어요? 내가 논어를 본다 하면 논어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빌려서 베껴야 되겠죠. 남의 책 그대로 볼 수 없으니까. 빌려서 베껴서 막 하다 보니까 베껴 쓰는 과정 중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오류가 생길 수 있는데 인쇄술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런 오류가 딱 없어지게 되죠. 그 원본이 틀렸으면 끝까지 틀리게 하고 안 그러면 모두 다 똑같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긴 것이죠. 그러면서 의서도 다 모아서 새롭게 여러 사람들이 썼던 것들을 갖다 다 모아서 정확하게 하나로 통일시키자. 나에서 하나 통일시켜가지고 그걸 갖다 인쇄해서 반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이 발전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죠. 내가 직접 쓸 수고를 덜어서 인쇄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게. 그것이 그 교정의석의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각 조별로 나간 요 부분들은 그냥 시간 되는 대로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 조별로.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통대 의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되겠죠? 뭐 혹시 질문사항 있어요? 자, 오늘 발표 못했는데 예. 아니 토론 그냥 만들어서 올리면 돼요. 토론할 시간도 많지 않고 하니까 일단 올려주시면 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냥 로그아웃만 하고 의자 다 집어넣고 나가시면 돼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